예, 이렇게 은혜 많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귀한 주 복된 교회에서 또 이렇게 강연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제가 지금 현재 국방화력TV라고 자유애국 안보방송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땐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건국 이래 70년 동안 정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에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위기라는 것을 모를 것 같으면은 제가 국방화력TV라는 이런 유튜브 운영 안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위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깨닫고 이런 내용들을 많은 분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국방화력TV라는 유튜브 방송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방송을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오면서 제가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이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고민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고 그냥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이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지금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그리고 어떤 우리 자유체제의 어떤 그 붕괴 위험성,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공산통일의 위험성, 그리고 미국과의 한미동맹의 단절, 여러 가지 이런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이것을 제가 고민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었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중에 제가 깨달은 것은 답이 나왔습니다. 단번에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그 해답은 북한 동포라는 것입니다. 북한 동포. 우리 자유대한민국 우리 5천만 국민들이 정말 단군 이래 얼마나 풍요롭게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족의 반, 우리 친척의 반, 우리 국민의 절반은 정말 일제시대, 조선시대보다 더 못한 끔찍한 자유 없는 구속과 억압, 착취, 즉 공산 집단들에게 감금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들을 우리가 보고 저들을 외면한다면 우리들의 이 지금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이 위기는 해결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 북한 동포들에 대한 저 인권 개선 그리고 북한 동포들의 해방을 위해서 우리 자유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때 미국이라든지 국제사회도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려 할 것이고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보는 그들의 시선 또한 저는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남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나름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잘 살고 있다고 우물 안에 깨구리처럼 우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국제사회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겠냐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손가락질 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잘 산다고 OECD 국가의 세계 탑10이고 수출 경쟁력 세계 7이고 아주 세계 우수 기업들 메이커를 보유한 그런 부자 나라라고 자화자찬하는 나라로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나라들은 상당히 미개한 나라들일 것이고 선진국가, 즉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나라는 선진국가가 지켜주지 후진국가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호주, 캐나다, 그리고 북유럽 이런 선진국가에서 우리나라를 봤을 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손가락질 할 것 같습니다. 같은 한민족이라고 얼마나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서 그 민족의 절반은 정말 그 끔찍한 구속과 억압 그리고 강도한테 납치돼가지고 감금돼가 있는 그런 삶 속에 살아가는데 그 삶 속에 살아가는 그 절반의 같은 민족 부모 형제들 아닙니까? 친척이고 그걸 외면하면서 잘 산다고 자자찬하는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봤을 때 우리 자유대한민국도 그런 위험에 처해졌을 때 우리가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요구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홍콩에 보면은 홍콩 학생들이 700만 홍콩 인구 중에서 100만 명이 시위에 나옵니다. 100만 명.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그 시위를 그 민주화 시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상당히 왜곡입니다. 민주화 시위가 아니고 반공 시위입니다. 반공, 반중, 자유화 시위입니다. 그 시위를 할 때 홍콩 깃발 들고 시위 안 합니다. 그 학생들이. 그렇다고 영국 깃발 들고도 시위 안 합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 깃발 들고 시위하냐면은 성족이 미국 깃발을 들고 시위를 합니다.
그럼 왜 그러면은 그 미국 국가의 깃발을 들고 그 학생들이 시위를 하냐는 것입니다. 즉 미국 깃발은 단순히 미국 한 국가의 깃발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인의 자유를 상징하는 깃발입니다. 자유. 자유와 인권은 같은 말입니다. 자유가 있을 때 인권이 있는 것입니다. 즉 인권이 없으면 자유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 인권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좀 관심이 좀 덜합니다. 이 인권 문제에 있어 가지고. 그래서 홍콩이 시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국제사회로부터 주목받으려고, 그러니까 홍콩 행정관 중국 시진핑 보고 시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은 짐승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알아달라고 시위해본들 돌아오는 거는 노예고 죽음밖에 없지만은 미국 보고 관심 가져달라고, 홍콩 시민들 지켜달라고 시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국제사회로부터 미국으로부터 우리 자유대한민국 공산연방 통일되어 가는데 지켜달라고 시위를 했을 때 그들이 우리한테 깊은 긍휼의 관심을 보이겠냐는 것입니다. 그런 깊은 긍휼의 관심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라도 지금 저 북한 동포들에 대한 어떤 자유, 인권, 해방을 위해서 우리가 희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사적인 문제하고 별개입니다.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군사적 대치하고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군사적 대치하고 별개로 북한 동포들에 대한 그 자유를 위해서, 그 인권 개선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북한 주민들 목숨 걸고 탈북을 해가지고 중국 거쳐가지고 베트남, 태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바로 올 수 없으니까. 가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정부, 우리 국민들이 도와줘야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는 얼마 전에 태국에 정착한 10명의 그 탈북자들 중국으로 던져줘 버렸습니다. 중국으로. 그리고 이번에 베트남으로 간 13명. 13명도 중국으로 가면 바로 북한 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로 오려고 했는데 13명 중에 2명을 중국으로 던져주고 11명만 보내려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2명이 자해를 시도해가지고 그 내용을 미국 대사관에서 알아가지고 미국 대사관에서 13명을 다 보호해가지고 우리나라로 데려오는 걸로 결정이 났답니다. 그러면서 이걸 보면은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미국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을.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북한 동포들, 우리 국민 아닙니까? 우리 동포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평화, 그리고 남북 관계, 긴장 관계 해서 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더라도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개선, 북한 주민들을 구출해내는 데 있어서는 노력을 기울인다면은 문재인 정부 지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북한 주민들을 외면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저 지옥에서 살고 있는 걸 외면하고 오히려 그 목숨 걸고 탈출한 사람들 다시 또 집어 던져버리는 이 정부를 저는 제가 신앙인 걸 떠나서 제가 일반 사람의 양심을 가지고서도 저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하는 행동을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저 눈에는 악마로 보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북한에서 고기잡이 어선 배 타고 2명 기순한 그 북한 청년, 우리나라의 기순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입에 재갈 물이고 눈에 눈 가리고 보송주로 묶어가지고 북한에 던져줘버린 겁니다. 근데 던져줄 때 이게 얼마나 악하냐면 그 기순한 그 청년 2명한테는 우리나라에 정착시켜준다 해놓고 판문점으로 데려가가지고 눈 안 대를 딱 풀어버리니까 북한군이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주저앉아버렸답니다. 그 북한군 청년 2명이. 이거는 이런 걸 보고 우리 국민들이 붕괴 안 하면은 그 다음은 우리 차례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붕괴 안 하면은. 선진 국민이고 부자 나라고 강한 나라고 딴 게 없습니다. 선진 국민이라는 것은 이런 정치권이라든지 권력자들이라든지 이런 악행이 있을 때 국민들이 분노하는 그 국민들이 선진 국민이지, 이거 우리 일 아니라고 남의 일이라고 방관하면은 그게 하등 국민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런 어떤 선악에 대한 어떤 예민한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은 특히 세상 사람들보다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지금 정치 논리에 휘말려가지고 나는 여당이니 야당이니, 그러면 내가 민주당 좋아하면 민주당이 아무리 악행을 해도 사람들이 외면하고 눈 감고
오히려 사정이 있으니까 그랬겠지. 이렇게 동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는 제가 가진 어떤 가치관으로서는 저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왜냐? 저도 노무현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 권위주의 이런 거 내려놓고 또 인권, 우리 국내 인권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때 박수치고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또 잘못된 부분들, 주한미군 철수 주장하고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주장할 때는 제가 단호히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문제 있는 부분들이고 우리나라는 주한미군이 없으면 하루아침에 공산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잘하는 거 있으면 잘한다지만은 또 못하는 거 있으면 강력하게 비판을 해야 그게 상식 있고 건강한 국민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세뇌 변질 때가 있습니다. 세뇌 변질.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만이라도 세뇌 변질돼서는 안 되고 분별력을 가지고 통찰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위험하게 보고 있고 얼마 전에 자유한국당에서 필리버스터 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뭐냐면은 집권 여당 다수당이 협의가 안 된 법을 강제적으로 통과시키려 할 때 소수당이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고 방해하는 게 필리버스터인데 그거는 뭐냐면 공수처법을 가지고 그랬습니다. 공수처는 사실은 뭐 제가 말씀 안 드려 잘 알겠지만은 그럼 자유한국당은 이 공수처는 사실은 이 검찰의 힘을 빼는 법이 공수처인데 자유체제가 존속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방력, 그 다음은 검찰력입니다. 왜냐하면 국방력은 외세가 침입해 왔을 때 북한을 막아내기 위해서 국방력이 필요한 것이고 검찰력은 왜 그러냐면 우리 사회가 자경화되어가지고 자경화대가 무너지는 걸 막아내기 위해서 검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뭐 범죄 잡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것보다도 자유 베트남이 무너져서 공산화된 이유 중에 하나가 검찰력이 무너졌기 때문에 공산화됐습니다. 왜 무너졌느냐? 검찰은 어떨 때 무너지냐면은 첫 번째가 부패에 눈 감으면 검찰이 무너집니다. 두 번째가 권력자하고 결탁하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자유 베트남은 그렇게 해서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필리버스터 이야기 하냐면은 민주당에서도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근데 뭘 가지고 했느냐? 그때 이명박 정부에서 끄집어낸 게 뭐였냐면은 북한 인권법을 발의했습니다. 북한 인권법. 근데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목숨 걸고 이 북한 인권법을 반대하고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런 걸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인권법이 뭐냐 이런 겁니다. 유엔에서 결의했고 세계 선진국 나라에서 북한 인권법을 다 결의를 하는데 우리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북한 인권법을 만들려니까 민주당하고 정의당에서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거 만들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북한 인권법은 무엇인가 제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북한 인권법을 만든데 가지고 지금 현재 북한 사람들을 구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북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든데 가지고. 하지만 그래도 그 북한 인권법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일제시대 때 조선식민지 백성 인권법이라는 게 만약에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조선식민지 인권법. 거기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일제시대 때 친일파라든지 일본 놈들이 우리 조선 백성들을 포갑을 한다든지 반인륜적 행위를 한다든지 무작위 살인을 한다든지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그런 법을 국제사회가 만들어 놓았다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만들어 놓았다면 일본이 영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고 일본도 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망하게 되면은 우리 조선 식민지 백성들한테 반인권 쟁의를 한 그 친일파들과 그 일본 놈들을 조선 식민지 백성 인권법으로 처벌을 한다는 겁니다. 국제법으로. 그러니까 이런 법이 있는 거를 친일파라든지 일본 사람들이 알면은 함부로 정부에서는 전마 뚫패, 죽여 해도 뒤에 지도 당할 수 있으니까 못한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북한 인권법이 우리나라에서 통과돼가 만들어져 버리면은 북한의 당 간부들이라든지 거기에 권력자들이 북한의 중간 하위 간부들한테 지시를 내립니다. 저 공개 총살해, 저 북한 주민 죽여, 저 공개 총살해, 고문해 했을 때 북한이 붕괴되거나 무너졌을 때 저것도 그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법이 있다는 걸 심어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북한 주민들한테 함부로 반인권적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법을 민주당하고 정의당에서 반대를 했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인간으로서 반대하면 안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행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외면하고 무관심하고 눈 감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저는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악행적인 법을 만들고 동조를 하고 한다면은 저는 자유한국당 또 욕합니다. 저는 그게 살아있는 국민입니다. 좀비 국민이 돼서 안 되고 여야를 떠나가 잘하는 건 잘한다고 못하는 건 못한다는데 악행은 사실은 정치를 떠나야 됩니다. 이 악행에 있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거에 있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자유대한민국 지금 안보에 굉장한 위기가 있는데 이것을 단번에 해결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해방과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하는 것이 곧 우리를 지키는 것이랍니다. 우리를 지키고 또 북한 주민들도 해방시키고 이런 것을 아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 자익들의 한 가지만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익들은 굉장히 말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히 의미를 보이시기에 교묘합니다. 아주. 이걸 왜냐 사탄 마귀들이 교묘합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을 우리가 탈북자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 정부에서 북한 이탈 주민으로 바꿨습니다. 이탈. 그러면은 뭐 탈북자는 이탈 주민이랑 똑같이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좌익들은 이 이념이 중심인 사람이 좌익이고 이 우파라는 것은 자유우파라는 것은 실리가 중심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자유우파입니다. 이게 이념이다 보니까 이념에 중시한 사람들은 이 글자 한자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아무 글자는 안 쓴다는 거죠. 아무 이름은 안 붙이고.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정부 기관에 통일부 이런 데 전화하고 방송국에 전화해가지고 왜 바꿨냐고 돌려놔라고 탈북자를 해라고 탈북자들의 권익을 존중하고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서 바꿨다 이렇게 해요. 통일부에서.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에서 지가 살기 싫어가지고 나온 게 이탈입니다. 이탈이란 말이 탈북이란 말은 비정상적인 국가에서 탈출한 게 탈북입니다. 탈출한 게. 그러면은 이탈이라 하면은 북한은 정상국가가 되는 것이고 탈북한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탈북자라 하면은 비정상적인 국가에서 탈출했기 때문에 그 국가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좌익들은 관여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가족, 부모, 형제 중에 친척이나 누가 신천지 이단에 빠졌다. 그러면 우리가 목숨 걸고 빠져나오라고 설득 안 하겠습니까? 목숨 걸고 빠져나오라고. 친구 보고 설득하다 안 되면 놔둬놔버리면 되잖아요. 지만 뭐 지옥에 가면 되니까.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도 이단에 빠졌다. 그럼 죽으라고 이단에서 빼내오려고 지금 신천지에 빠진 그 자식들 빼내오려고 그 신천지 부모 연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천지에. 왜냐? 이단 종교에 빠져버리면 직장도 버려버리고 가정도 깨버리고 모든 거 다 버리고 거기서 거지 생활 하더라는 거예요. 이단 종교에 빠지면. 그게 이단과 정통의 큰 차이는 바로 그겁니다. 정통 종교에 빠지면은 사람들이 서로 돕고 섬기고 이런 그런 어떤 선하고 자발적인 마음이 더 커지는데 이단 종교에 빠지니까 거지가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노예가 되고. 이게 빼오려고 하다 안 되면 자식 하나 없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공산자익, 자익 중에 자익이, 그 악 중에 악이 공산자익인데 이 공산자익에 빠져버리면은 그 빠진 사람만 놔둬놓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놔둬놓으면 그 사람이 멀쩡한 우리들까지 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베트남이 공산화됐을 때 그 3%의 자익 세력 때문에 공산화된 겁니다. 3%, 5%. 그 3%가 5%가 70%의 여론을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3%, 5%가. 그래서 이제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당이다 이런 말 하는 사람 많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자익이고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을 봐야 우리는 공산당인 줄 아는데 하나하나 흘러가는 과정을 보고도 깨닫는 은혜, 미리 감지하는 은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있죠. 우리 지금 현재 이명박 박근혜 정부, 지금 보수 정부 들어서면서 사실은 그 지금 현재 민주화 세력이라는 그분들이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어떤 그 민주화 인권 개선을 위해서 헌신 희생한 건 맞습니다. 맞지만은 우리가 그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은 분명히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공정신과 자유에 대한 가치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속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좀 명심을 했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